저는 이제 환경공학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 18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4월 달부터 우리 학생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름은 정정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우리 학교가 글로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학령 인구라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대학 입학 자원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지자체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자체의 어떤 인구들이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지역 소멸령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교육부 장관이랄지 대통령의 신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국가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역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발전을 고려해 볼 때 자 그럼 어떤 정책을 펴는 게 좋을 것인가라고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라이즈하고 글로컬이라고 하는 큰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하나의 어떤 사업을 제안을 한 겁니다. 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뭐 RISE를 앞자를 딴 건데 약자인데 뭐 Regional Innovation 뭐 S System and Education 해가지고 그 약자인데 이제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교육부에서 대학에 지원했던 금액 대학에 투여했던 금액의 약 50%그 금액이 뭐냐 그러면 액수가 약 2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돈을 앞으로는 어디다 주냐 그러면 교육부에서 우리 대학에 주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다 줍니다. 지자체에다. 그래서 지자체에다 주고 거기서 지자체와 우리 학교들이 같이 공생을 하면서 지역의 소멸론도 좀 완화를 시키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고 대학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또 지역이 대학을 키우는 그런 공생 관계 그러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또 뭐랄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컬은 거기서 뭐냐 그러면 그런 아까 라이즈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모든 대학에 뭐 지원을 해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라이즈 중에서도 그래도 뭔가 모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대학을 또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글로컬이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글로컬이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여기 글로컬에도 보시는 것처럼 그 화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글로컬 대학 30이라고 하는 뭐랄까 사업 내용이 있는데 사업 꼭지가 있는데 저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로컬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을 글로벌화 세계화 시키겠다라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대학을 몇 개를 만들려고 하냐 그러면 전국의 비수도권에다가 30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이제 30개 중에서 올해 10개를 뽑고 선정하고 내년에도 10개를 선정하고 그 다음 년에 5개, 그 다음 년에 5개에서 총 30개 대학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글로컬에 선정된 대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대학이 뭐랄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세계화될 수 있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원 금액이 왜 그러면 이 학교에서 이 교수님들이랄지 뭐 대학 구성원들이랄지 모든 분들이 이 글로컬에 선정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냐 그러면 여기서 국가에서 1,000억을 지원해 줍니다. 1,000억. 5년 동안요. 그 다음에 지자체, 도에서 약 1,000억 정도,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500억,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체에서 뭐 500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에서 300억 정도, 3,000억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 해서 국가에서 1,000억, 그 다음에 도에서 1,000억,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500억,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에서 500억 정도 해서 3,000억 정도가 지원이 되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학 발전에 어떻게 보면 초석을 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교 이래 1935년 개교를 한 다음에 이래 가장 큰 우리가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국의 많은 그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 10개를 먼저 선정해야 되는데 우선 15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글로컬 올해가 10개 선정되는데 15개가 선정됐는데 그 안에 우리 학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해서 이제 그전에는 우리 순천대학교에 대해서 어떤 그렇게 뭐 인지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번에 글로컬 대학 15위 안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대학이 명실상부한 어떻게 보면 뭐 명성 있는 네임밸류가 높아진 그런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또 절차를 받게 되냐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글로컬 30 중에서 아까 15개 대학을 먼저 선정했는데 거기서 10개를 또 다시 추려냅니다. 5개 대학이 떨어지고 올해 10개 대학만 선정되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우리가 10월 6일까지 실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이제 교육부에 이제 평가자들이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대학 10개를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본부 직원들이 뭐 총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보직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성원들 대부분 여러분도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구성원들이 뭐 불철주야 열심히 글로컬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화요일도 설명회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도 설명회를 하는데, 여러분께서 잘 들어보시고, 궁금한 사항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전에 그 책상 위에 놓인 그 자료들은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14개를 좀 받아가지고 거기다 답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고 또 이제 이거 이외에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뭐 개탄 없이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이 글로컬이 뭔가에 대해서 좀 알게 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글로컬이 꼭 선정되도록 여러분께서 뜻을 같이 좀 모아주시고,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제 뭐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긍정적으로 우리 순천대학이 꼭 글로컬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에 좀 의견 좀 개진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정도에서 말씀을 좀 마치고, 우리 그 기획시장님께서 또 이쪽 분야의 또 전문가이시니까 뭐 설명을 좀 해주실 거고, 여러분 설명을 잘 들으시고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좀 메모를 하셨다가 다음에 이제 설명이 끝나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처장 손영진입니다. 네, 우리 학생처장이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약학과 교수고요. 네, 전체적인 글로컬 대학 30 사업의 추진 배경은 우리 학생처장이 말씀 주신 것 같이 이렇게 파란색이 정원인데, 대학 정원인데, 갈색으로 나타낸 학령 인구죠. 예, 고등학교 3학년 인구 밑에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게 한 30년대 번까지지만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온 것 같이 40학년도에는 뭐 20몇만 명 이미 그 예고가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대학 정원이 47만 명인데 20몇만 명이면은 산술적으로 대학의 절반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계산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나오게 된 게 글로컬 대학 30 사업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라이즈 얘기하셨고요. 글로컬 대학 얘기하셨고, 그래서 라이즈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그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모델이 될 수 있는 대학을 30개를 뽑아서 전체 라이즈 사업의 모델로서 삼겠다라고 하는 게 교육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이번 올해 글로컬 대학의 신청을 거의 지금 지방 대학이 한 200개가 넘고요. 그 중에 한 160 몇 개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현재 한 108개 정도가 신청해 갖고 예비 지정 대학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8개 정도가 신청해 갖고 우리가 한 15위 안에 들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대학이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대학이니까 본 단계 본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본 지정은 10월 한 말에서 11월 초쯤 본 지정이 될 걸로 예측이 되고요. 그러면은 현재 예비 지정 단계에서 했던 거를 갖고 바로 본 지정으로 바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답안지를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새로 다시 나왔고요. 답안지를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분량이 300페이지, 어마어마한 분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대학에 있는 직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지자체, 그 인근에 있는 산업체 분들까지 다 협업을 해서 실행계획서라고 하는 거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행계획서를 그 다음 달 10월 6일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면 평가라고 하는 거는 프리젠테이션이죠. 여러분들 그런 거 수업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그러니까 올해는 한 10개 정도 준다고 했으니까 15개 중에 10위 안에, 경쟁률은 1.5대 1입니다. 예, 그래서 10개 안에 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15개 예비 지정 대학이 어떤 대학이 됐는지 여기 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명, 다음에 어떤 핵심 방향.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강원대, 강릉, 원주대, 인근에 있는 경상대, 그러니까 부산대, 부산교대, 이렇게 두 개씩, 대학명이 두 개씩 적혀 있는 데는 두 대학이 하나의 대학으로 만들겠다. 통합이라고 하죠. 통합 모델을 들고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부산대하고 부산교대 통합 모델이 있는데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산대하고 부산교대가 통합하는데 좀 반대가 좀 심한 걸로 언론에는 나와 있고요. 강원대하고 강릉 원주대 이렇게 통합을 한다고 했고요. 근데 우리 대학은 통합 모델이 아니고 단독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모델에서 우리 대학 안에서 어떤 혁신을 하는 모델로, 그래서 강도 높은 어떤 대학 구조개혁, 그러니까 혁신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천향대, 안동대하고 안동도립대는 이거 통합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원주 캠퍼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울산대, 그 다음에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통합한다는 모델이고요. 포항공대, 한동대, 한림대. 예, 여러분들이 15개 대학이 여러분들 이미 입시를 통해서 대학에 왔을 때 열심히 그 염두에 뒀던 대학들도 많잖아요. 예, 그 유명한 대학들도 많고요. 예, 소위 말해서 경쟁률이 만만치 않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크게 노력하는 건 이 15개 대학 중에 10위 안에 들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어떤 임무를 띠고 있어서 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이 언론에서 적어준 거고요. 전남에 있고 단독으로 해갖고 유형은 국립이고요. 중소기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특화 분야 강소 지역 기업을 육성하는 혁신대학. 예, 이렇게 이런 핵심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5페이지, 말이 5페이지한 내용으로 하면 생각하면 한 3, 4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이 여기 함축적으로 들어간 혁신기획서라고 하는 걸 냈고요. 예, 그거를 중심으로 해갖고 15개 대학을 선정을 해줬는데 거기에서의 핵심 방향을 눈에 띄는 게 이거다. 예, 순천대학교는 예, 언론에서 이렇게 딱 집어갖고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도 그 중요한 눈에 띄는 것들을 지금 여기다 적어놓은 거고요. 이거는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좀 잘 한번 구체적인 거는 살펴보시고요. 지도로 보시면은 지도가 좀 흐릿하긴 하지만 예,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쫙 퍼져 있어갖고 예, 여러 개의 대학 중에 10개를 선정해서 그 라이즈 사업의 어떤 거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예, 그와 같은 의도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국립대는 8개인데 국립대 8개 중에 4개는 통합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4개는 단독 모델, 예, 우리 대학이 여기 단독 모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대 7개 해갖고 총 15개의 예비 선정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본지정이고요. 본지정에서는 그럼 어떤 것들을 보겠나라고 하는 여러분들 시험 보다 보면은 교수님들이 어떤 것들 키워드라고 하잖아요.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써야지 맞다라고 점수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어떤 것들은 반드시 담아라라고 하는 거를 좀 예시를 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 지정한 거, 예비 지정 때 제시한 여러 가지 뭐 비전이나 목표 이런 것들, 혁신기획서라고 하는 거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잘 맞췄고 그 다음에 이걸 얼마나 실현 가능하게 하겠냐, 그러니까 실행 가능성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 간의 어떤 합의와 소통의 결과, 여기 학생처장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설문이나 이와 같은 것들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라고 한 것도 이 일환이죠. 합의와 소통. 여러분들과 오늘 하는 자리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소통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글로컬 대학이 뭔지, 그래서 우리 대학이 준비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대학 구성원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평가의 요소고 평가의 점수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실행 계획 및 투자 계획, 그 다음에 규제 개혁 사항에 대한 적절한 제시, 그 다음에 성과 관리. 성과 관리는 글로컬 대학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교육 사업으로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글로컬 대학이 된다면 그와 같은 것들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 성과를 뭐 예를 들어서 그 돈은 얼마를 사업비를 썼는데 그래서 무엇이 남았나 이와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 관리가 적절한지 잘 되고 있는지 그거를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즈라고 하는 거, 글로컬이라고 하는 건 지자체하고 연계한 어떤 사업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자체가 얼마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지, 투자는 얼마나 할 건지 이와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70점과 30점 해갖고 100점 만점으로 해갖고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10월 6일까지 본지정 실행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실행계획서라고 하는 거 300페이지짜리를 쓰려고 열심히 지금 그 옆에 본부 건물에서 많은 직원들과 우리 교수님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실행계획서가 10월 6일 날 제출이 되면은 한 10월 넷째 주 정도에 발표 평가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본지정 결과 발표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전체적으로 발표가 돼서 이 신청을 받아갖고 11월 중에 최종 확정이 되면은 11월, 12월, 1월, 2월 여러분들 요때 당장 지정이 되자마자 그 글로컬 대학 사업비가 들어올 거고요. 그거를 갖고 당장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이 된다면 여러분들 뭐 굉장히 바쁘시겠죠? 예, 공부도 하랴 여러 가지 뭐 활동도 하랴. 근데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해 드리려고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하에 우리 대학의 혁신 기획서를 어떻게 썼냐면은 크게 그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거, 라이즈라고 하는 게 지역 연계한 어떤 대학 교육 시스템을 만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원하는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세 가지 특화 분야를 잡았고요. 그래서 그린 스마트팜, 다음에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 첨단 소재. 이게 지역이 원하는 어떤 인재 양성 분야고요. 순천에 조만간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가 들어올 거고요. 이미 확정이 됐고 지금 열심히 이제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웹툰 센터라던가 순천만 정원 한 번씩 다 가보셨죠? 그 다음에 여수 밤바다 굉장히 멋지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아우러 갖고 애니메이션과 문화 쪽으로 우리가 좀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쪽을 하나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흥이나 아니면 전남 테크노파크 농업기술원 이와 같은 쪽에서는 어떤 농업 중심의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 중심의 인재 양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갖고 그린 스마트팜의 특화 분야를 하나 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순천에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됐죠. 이제 조만간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언론에도 종종 나오지만 고흥에서 우리 로켓 우주선 발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위성 쪽으로 발사를 하고 여기에서 항공센터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갖고 우주항공 그 다음에 순천, 해령, 율천, 광양, 여수 해갖고 다 첨단 소재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과 첨단 소재 쪽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면 5개에서 6개의 분야가 됐고요. 이렇게 크게 3개로 좀 묶어갖고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인재 양성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어떤 기업들을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대학의 글로컬 비전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넘어선 혁신을 통해서 세계적인 특화 분야의 강소 지역 기업을 육성하는 대학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와 같은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그러면은 뭔가 교육제도도 조금 변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제도가 우리가 여기 혁신기획 이게 혁신기획서고요. 아까 이거를 바탕으로 해갖고 우리가 15개 대학에 선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 3개 특화 분야의 무학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그래서 이제 2025학년도에는 학과는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학과는 없어지고 전공 중심으로 개편이 될 거고요. 그래서 무학과 그 다음에 단과대학 현재 단과대학들이 다 있잖아요. 단과대학도 폐지가 될 겁니다. 25학년도부터.
그다음에 학과는 통폐합하고 그래서 특화 분야로 개편을 하고요. 이 세 가지 특화 분야로 크게 개편이 들어갈 거고요. 학사 제도도 변경이 될 거고요. 입학 시에는 여러분들 지금 입학했을 때는 어떤 학과로 들어왔잖아요. 아니면은 어떤 학부가 있어갖고 두 개의 학과가 묶인 학부로 있어갖고 그거는 조금 비슷한 시스템이긴 한데 그거하고도 또 조금 다르고요. 우리가 이제 2025학년도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학부로 들어온 학생들은 1학년 때는 그 두 개 중에 좀 고민하다가 2학년 때 전공을 찾아가는 그와 같은 형태로 갔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세 개로 묶어갖고 무학과 무전공 처음에 입학할 때는 학과도 없고 전공도 없고요. 그러면 이거를 1학년 2학기 정도 너무 2학년 때는 너무 늦지 않나 뭐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그래서 1학년 한 후반부 정도에는 전공을 찾아가는 형태로 여러분들 지금 전공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학과라고 하는 걸로 존재하지 않을 뿐이지 전공은 있을 거고요.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하는 시스템하고 좀 다른 거는 학과로 들어가고 그 학과 내에서 있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하다 보면은 다른 학과에서 뭘 하는지, 다른 전공에서는 어떤 과목을 하는지가 좀 쉽지 않죠, 배우기가. 너무 필수 과목도 많고 뭐 이렇게 좀 한계가 있어갖고 그리고 다른 학과에 수업 들으러 가면은 좀 이상한 눈초리로 보잖아요. 예, 교양이 아닌 전공 과목에 있어서는. 예,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좀 전공 과목도 융합하겠다 해서 융합 전공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25학년도부터는 전면 개편을 할 건데 여러분들도 조금씩 그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다 이와 같은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융합을 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거고요. 길을 열어준다는 게 여러분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그 길을 좀 열어주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입학 시에는 무학과 무전공으로 들어와서 2년 동안은 교양과 이제 계열 기초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1년 동안 나머지 1년은 심화 과정을 공부하고 마지막 1년은 우리 실무형 교육을 시키겠다. 여러분들 실무형 교육은 여러분들 4학년 때 되면 뭐 수업도 없고 이제 가서 밖에 나가서 이제 졸업 후에 뭐 하지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게 4학년 그 지금 현재 있는 4학년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실무형 교육을 시켜갖고 실무형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캡스톤 기반으로 그 연구를 한다던가 원하면 아니면은 취업 창업 어떤 트랙을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직접 학교에서 창업도 할 수 있게 사업자 등록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더 좋겠지만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나중에 그 실패 경험을 갖고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실무형 교육, 창업 교육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은 여러분들이 직접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연계된 어떤 회사들하고 아까 강소 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기업들과 연계를 해갖고 여러분들이 그 관련 그 실무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뭐 만들어주겠다. 지금도 현재도 조금 있긴 해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그 실무 실습 해갖고 나가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보편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좀 보편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그런 교육도 체계화시키고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실무형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무학년, 무학기 그 개념이고요. 그래서 어떤 무학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은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의 어떤 그 커리큘럼이 딱 짜져 있잖아요. 그래서 2학년이 3학년 어떤 수업을 듣기가 좀 애매모호하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순차적으로 배워야 하는 과목들은 좀 그렇게 배우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과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굳이 이걸 3학년에 배워야 되나? 그런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그런 학기 개념을 조금 학년 개념을 없애고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기 개념도 그 1차적으로는 무학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학기 개념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다학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2학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을 학기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시스템은 1학기, 2학기죠. 그래서 1학기 때는 그 봄학기 우리가 가을학기 하는데 여름학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다학기는. 그래서 크게 3학기로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름 학기에는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융합 전공 위주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예를 들어서 법학과 학생이 아니면 공대의 어떤 과목이 관심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어떤 법대 학생들이 아니면 공대 학생들이 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학기 중에 그런 것들을 하기가 시간적으로 좀 넉넉하지 않으니까 융합 학기를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융합 전공을 들을 수 있는 그 학기로 좀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여름 방학은 그 모든 학생들이 그 여름 방학 내내 수업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원하는 학생들한테 길을 열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융합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와 같은 그 연계 전공, 융합 전공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학점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계절 학기가 있기는 한데 그건 굉장히 소규모잖아요. 그거를 좀 대규모로 계절 학기 형태이긴 하지만 그 여름 학기를 이용한 다학기 형태, 3학기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학기, 2학기, 3학기에 그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면은 예, 지금 현재 4학년까지 해야지 졸업을 하는데 3년만 해도 졸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학년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거가 그런 거죠. 예, 4학년 해야지만 졸업하잖아요. 지금은 예, 조기 졸업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그 학점들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써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다른 전공에 관심이 많다면은 기본적인 어떤 학점을 채우면은 조기 졸업도 가능하게 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예, 전체적인 학사제도에 있어서의 그 개편 방향입니다. 그래서 25학년도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거를 예, 전면적으로 시행할 거고요. 예, 이제 글로컬 대학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조금씩 예, 그와 같은 것들을 좀 열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열심히 그 규정이나 그런 것들을 손 봤고요.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는 규정들이 조금씩 많이 바뀔 거로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이렇게 그 세 가지 특화 분야별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지산학 캠퍼스라고 해서 순천, 광양, 뭐 여수, 고흥 이런 데 지산학 캠퍼스를 구축할 거고요. 예, 우리 대학에 있는 캠퍼스들은 융합 캠퍼스로 해갖고 특화 분야별로 좀 묶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캠퍼스, 예, 인근에 있는 그 대학들, 그 해외, 뭐 베트남이나 뭐 여러 가지 일본, 중국, 뭐 여러 대학들하고 여러분들이 공동학이나 여러 가지 연계 전공, 예, 이와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대학을 중심으로 해갖고 예, 해외에 있는 대학까지 글로벌 캠퍼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해외 연수나 아니면 해외 취업 뭐 이런 전면적인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을 조금 더 해외 쪽으로도 열어주려고 하는 예, 노력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산무, 예, 무학기, 무교재 뭐 그런 쪽의 얘기였고요.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교육 모델을 우리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2+1+1 교육 혁신 모델이라고. 그래서 2년은 요 지금 초반에 교양과 전공 기초, 그 다음에 1년은 심화 전공, 마지막 1년은 심화형, 아니, 그 실습 학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무형 인재 양성 과정, 예, 마지막 1년은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1+1 교육 혁신 모델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고요. 예, 이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여러 대학들, 예, 전문대하고도 연계를 좀 할 수 있죠. 전문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 여러분들도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전문대하고도 연계해갖고 수업도 들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근의 연구기관, 산업체,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여러 곳들과 연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적어놨고요. 예, 이와 같은 것들을 전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예, 누군가는 같이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로컬 대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글로컬 대학 운영위원회를 만들 예정이고요. 예, 여기에 학생들도 당연히 학생 대표로서 이렇게 포함이 돼갖고 학생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 규정을 만들었고요. 우리 학생회장하고 현재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학생 2명을 대표로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총학생회장,
단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전면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이게 뭐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게 일단 시작되면 5년이 갈 거고요. 그 5년 이후에 그럼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거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고요. 라이즈라고 하는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으로 연계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방향은 개편돼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대표를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면은 방향성을 다시 한번 다듬어가면서 교육 혁신 방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R이라고 하는 게 성과 관리 부분이고요.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쭉 적어놨고요. 그래서 우리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연차별로 여러 가지 기대값을 했는데 우리 대학을 나온 학생들은 대충 한 30여 %, 뭐 40여 % 인근에 남는다라고 하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그 정도 됐고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대학 학생들은 지역에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순천이 살기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약대 학생들 그리고 저희 대학원생도 있는데 물어보면은 서울에 취업하러 갈 거냐 물어보면 아 여기 남고 싶다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 순천을 사랑하나 보다. 여러분들도 순천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천뿐만 아니라 인근의 전라남도에 남는 인원이 한 30-40% 되는데 그와 같은 정주율을 한 80%까지 더 높여놓겠다. 여러분들 서울에 가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자리, 그 다음에 문화,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자리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일자리, 그 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것들도 계속해서 지자체하고 그 연계를 하고 노력해서 문화가 조금 서울에 있는 문화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나마 많이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전체적인 글로컬 대학의 어떤 혁신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갖고 우리가 혁신기획서 쓴 내용을 조금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5학년도부터는 대학 모집 단위를 좀 바꾸겠다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단과대 형태로 있는 거를 단과대학을 폐지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생명산업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문예술대학, 공과대학, 미래융합대학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 특화 분야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집 단위를 특성화 분야의 계열별로 통합을 해갖고 모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그린 스마트팜 스쿨, 스쿨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고요. 아까 그림에서도 보신 것 같이. 그래서 생명대의 거의 웬만한 과는 그린 스마트팜 스쿨로 다 이렇게 통합 모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과들이 이제 눈에 이제 막 보일 거고요. 그래서 생명대 학생들은 이렇게 다 모여 있죠. 그래서 이 인원을 다 합치니까 291명이고요. 291명을 한 번에 뽑겠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농생명과학과 한 70여 명 되나요, 여기가? 그래서 산림자원학과, 조경학과 이렇게 따로따로 뽑았잖아요. 여기는 좀 학부제였죠. 산림하고 조경은. 그다음에 동물자원학과, 원예학과 다 따로따로 뽑았는데 따로따로 뽑지 않고 전체 291명을 한 번에 통합 모집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생명산업 계열로. 그래서 291명이 2학년 말 정도에 이 주 전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전공들은 다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전공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근데 학과라고 하는 거는 없어지고 전공을 하고 그러면은 뭐가 다르나? 많이 다르고요. 현재는 조경학 아니면 동물자원학 이렇게 들어가고 계속 일단 들어가면은 밖에 수업들 듣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거를 연계로 해갖고 굉장히 좀 편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생명대뿐만 아니라 공대나 사회대까지 더 확장해갖고 전공을 이수할 수 있게 마이크로 디그리, 나노 디그리 형태로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명대 중에 이 간호학과, 그 다음에 융합바이오 시스템 기계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여기는 뭐 인증이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지정한 어떤 첨단학과라서 우리가 여기에 통합 모집하기가 좀 어려워갖고 여기에 집어넣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대에서는 건축학부,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는 원래 좀 분부직속으로 있었고요. 이렇게 5개를 빼고 나머지 학과들은
꽉 묶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는 사회과학대열과 인문예술대학을 전체로 묶어갖고 여기는 좀 계열을 세 개로 나눠갖고 모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체능 계열하고 사회과학 계열은 좀 멀죠. 예, 좀 여기 생명대는 좀 이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어떤 성향이나 아니면 전공하려고 하는 게 멀지 않아갖고 통합 모집할 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하고 통합 모집을 하는 거고요. 근데 예체능 하려고 하는 학생들, 뭐 예를 들어서 사회체육, 예, 체육에 관심이 있는데 경영학 하라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예,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 없겠죠. 예, 학교에 들어오지도 않겠죠. 그래서 예, 예체능 계열 따로 이렇게 142명 띄어갖고 예, 7개 학과가 있잖아요. 모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 계열 예,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있죠. 예, 266명은 통합 모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문 계열, 인문예술 대학에서 예체능과 인문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중어중문, 일어일문, 그 다음에 사학, 철학 이렇게 해갖고 96명을 좀 따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입니다. 예, 당장 올해 수시 진행되고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 수시 진행이 될 건데 그 다음 주부터 하는 그 수시는 2024학년도고요. 예, 그게 아니라 이제 내년 수시부터 예, 이렇게 뽑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어떤 공대는 전체적으로 이제 또 다 합쳐갖고 굉장히 모집 단위가 크죠. 394명의 공대 전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예, 건축학부만 빼고 394명을 통합 모집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우주항공 첨단 소재 스쿨로 묶어서 공학 계열로 모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범대학도 현재 9개 학과가 있는데 예, 인문사회 비슷한 거를 2개로 크게 묶었습니다. 국어, 영어, 사회, 그 다음에 농업부터 해갖고 화학교육까지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59명과 91명으로 크게 2개로 예, 사범대학도 묶어갖고 모집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학대학은 따로 예, 이거는 또 인증대학이라서 약사 인증이고 6년제라서 예, 좀 묻기가 어려워갖고 이렇게 또 빼놨고요. 예, 그 다음에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미래융합대학 예, 성인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 스쿨이 있잖아요. 우리 대학에. 여기는 미래융합 학부로 해갖고 예, 27명의 정원외까지 하면 120명 정원입니다. 예, 그거를 이렇게 하나로 해갖고 뽑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모집 단위를 합칠 거고요. 그래서 조금씩 말씀드렸지만 학칙의 주요 개정 사항 중에 여러분들한테 좀 연관된 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예, 요거는 좀 전에 얘기한 무학과 전공으로 모집 단위를 광역화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다학기제 아까 말씀드렸죠. 1학기, 2학기 그 다음에 여름학기를 활성화해갖고 3학기 정도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단위 교육과정 마이크로 전공이라고 해갖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죠. 어떤 공대 학생이 뭐 회계를 전공하겠다라고 하면은 회계학에 가갖고 융합 전공을 수업을 들어요. 한 6학점, 뭐 예를 들어서 9학점을 들었다. 그러면은 공대 학생으로 졸업할 때 이 회계학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수했다. 이렇게 졸업장에다가 적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공대 학생이지만 회계학에 대해서 뭔가 지식을 갖고 있네라고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취업하려고 할 때 알 수 있겠죠. 예, 그거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취업 현장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마이크로 전공 단위로 예, 교육 과정을 좀 융합 전공을 다변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떤 국내외 대학 간의 공동학이 아까 전문대나 아니면 인근 대학들, 그 다음에 해외 대학들까지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전과도 조금 현재 어떤 제한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전과도 풀어주겠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풀어줄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데 전과도 지금은 좀 지금 현재 있는 제한보다는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이와 같은 것들을 좀 개편하려고 하고요. 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는 예,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예,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예, 말씀해 주시면은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보면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 모집 단위를 보게 되면 공학 계열이지 않습니까? 예. 저기는 원래 이제 공과 대학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 첨단 스쿨이 소재 스쿨이라 해가지고 이런 어떤 특화 분야 이쪽 지역에 보면 우리가
우주항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단조립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첨단 소재, 광양이랄지 아니면 광양산단이랄지 아니면 그 여수 쪽에 보면 그 소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재들을 특성화시키다 보니까 이름을 우주항공 첨단 소재 스쿨로 해가지고 공과대학을 시켜서 네이밍을 좀 다르게 좀 특성화 쪽으로 해가지고 네이밍을 한 겁니다. 근데 공과대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그 내용의 안에 보시게 되면 토목, 환경 쭉 학과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예전에는 뭐 학과 했는데 지금 다 전공으로 바뀐 거고 근데 저 학과들을 보면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 나는 환경공학과를 가고 싶어 그러면 환경공학과가 예전에는 우리가 환경공학과 30명 뽑으면 30명이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대부분 다 머무르는 생활을 했었는데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냐 그러면 공학계열 전체가 394명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자기가 수업을 1학년 1학기 때 보면 교양 과목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그 경험이 있으실 건데 교양 과목이 많다 보니까 나는 토목공학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나는 환경공학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뭐 교양만 계속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정체성이 많이 없고 뭐랄까 좀 학과랄지 학교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못 느끼는 경우가 생겨서 좀 바꾼 것이 뭐냐 그러면 1학년 때는 되도록이면 전공 탐색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보면 개론 정도 그런 것들을 쭉 개설을 해서 학생들이 여러 강의를 들어보고 여러 학과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들어보고 아 여기가 내가 좀 취미에 맞는 것 같아 적성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 학과의 수업을 많이 듣고 1학년 말쯤 되게 되면 그때 이제 전공을 내가 선택하게끔 그렇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말 정도에서 이제 전공이 그러면 정해집니다. 아 나는 환경공학이 좋아 전기공학이 좋아 그러면서 전공을 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3학년 때는 전공을 배우고 4학년 때는 뭘 하냐 그러면 4학년 때는 우리가 이제 실습 형태로 창업도 해보고 취업도 공부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공부를 해볼 거야 그러면 진로 쪽도 공부를 해보고 그러면서 4학년 1학기 2학기 때가 실무 교육으로 좀 바뀌는 것이 지금하고 좀 달라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저기 우주항공 첨단 소재인데 그러면 토목이랄지 환경이랄지 뭐 화학공학이랄지 여기는 관계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 학생들도 실은 있더라고요. 저도 실은 그렇습니다. 환경공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좀 특성화 분야하고 관계가 많이 없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이제 뭐랄까 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그래도 이쪽 지역이 가장 그래도 특화시킬 수 있는 분야가 우주항공하고 첨단 소재 스쿨이니까 분야니까 우리가 그쪽 분야를 특성화해서 글로컬을 하게 되면 모든 학과에다 그래도 우리가 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특성화된 학과만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모든 공과 공학계에다 지원을 받게 되니까 그런 좀 뭐 소외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부 직속 대학이랑 그린 스마트팜 스쿨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 과가 융합바이오 시스템 기계공학과로 저희 과도 스마트팜 계열로 보통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 스마트팜 스쿨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첨단 바이오 융합 학과죠. 저거 한번 올려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제 이제 학과가 이제 전남대하고 공동 학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부에다 질의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공동 학위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린 스마트팜 쪽으로 해가지고 공통 모집을 할 수가 있냐 그렇게 문의를 했더만 그것은 어렵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본부 직속으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예. 또 다른 궁금한 사항 말씀하십시오. 그 아까 공학 계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다음번에 공학 계열로 신입생들이 입학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한 전공을 생각하고 들어온 친구들이 다른 전공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겁니까?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입장에서 고등학생 졸업세 할 때쯤 돼서 내가 선택을 할 때 나는 이제 저희 환경공학과니까 환경공학이 재밌어. 뭐 대기 문제, 기후변화 문제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여기 이제 우주항공 첨단소식걸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학생께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이제 환경공학에 관련된 걸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나는 또 뭐야 그러면 화학공학이랄지 전자공학도 관심이 있어. 뭐 그런 학교에 가가지고 또 수업 여러 개 들을 수 있죠. 그러면 주전공이 뭐고 주전공 환경공학이랬고 뭐 이제 좀 이제 우리가 단위에서 아까 이제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마이크로 디그리 뭐 나노 디그리 얘기를 하셨는데 마이크로가 우리가 10의 6승 메타잖아요. 그다음에 나노는 10의 9승 메타니까 우리가 보면 마이크로는 좀 큰 개념이고 나노는 좀 적은 개념인데 수업을 조금만 들었다 그러면 그 나노 디그리 나노 학기가 좀 추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좀 더 수업을 많이 들었다 그러면 6과목 정도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이크로 디그리도 같이 밑에서 써주는 거죠. 예전에는 환경공학 전공 이렇게만 하나만 썼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예를 가지고 화학공학 마이크로 디그리 뭐 예를 가지고 전자공학 나노 디그리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좀 더 경쟁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관 이 어떻게 보면 글로컬 대학 이것은 학생들의 그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떤 장애들이랄지 블럭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허물고 학생들이 가장 자유롭게 효과적으로 어떤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교육과 이태관입니다. 예. 그 사범대는 사실 취업률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엔 임용고시 합격률이 조금 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스쿨들처럼 저렇게 계열로 묶어서 모집단이 받게 되면은 그 전공과 관련된 임용고시 합격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 부분이 사범대학 교수님들과 이야기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예. 좋으신 질문입니다. 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각 단과대를 다 돌면서 우리 아까 기획처장님 말씀 잘하시잖아요. 다 설명드리고 3번 정도 가고 설명드리고 설득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좀 더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맞는 건데 우선 저기 보면 구분해서 사범대학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원 양성을 위해서는 이제 사범대학 이름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인재양성 스쿨을 하고 싶었어. 근데 이제 그 교육부의 질의를 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 사범대학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문사회계를 할 때 사범계열, 인문사회, 자연계열로 구분을 했는데 여기는 구분이 그 정도나 하는 것은 그 어떤 뭐 학생들 임용고시 보는데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 해가지고 그 정도 범위에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학과 교수님들하고. 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은 그 사범대학에서 가장 일단 사범대학의 목적이 일단 임용고시잖아요. 예,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임용고시에 합격하는 거는 또 아니고 어떤 사범대학 학생들 중에 나는 사범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다른 거를 하고 싶어라고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범대학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계속해서 어떤 선생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길을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길을 막겠다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길은 유지하는데, 근데 이 길만 제시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선생님보다는 좀 다른 학과에 하는 게 더 마음에 드는데 뭐 그런 생각 그러면 중도 탈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아깝잖아요. 대학 다닌 것들도 아깝고 배운 것도 아깝고. 근데 일단 사범대학을 다니면서도 다른 전공들을 좀 배우고 실무형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예, 그러면은 그 학생이 사범대학생이긴 하지만 다른 전공에 융합 전공을 했고 실무형 교육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안 배웠고 해갖고 취업을 하면은 사범대학을 나와서 그냥 어떤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예, 유리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하고 싶은 거는 계속 하되 다른 어떤 길을 찾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새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변화되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공학계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지금 394명이 극단적으로 한 전공으로 들어오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뭐 문제가 되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그러진 않고요. 근데 하면서 한 전공보다는 아까 우리 학생처장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전공들을 같이 융합하는 형태로 가면은 그와 같은 어떤 공학 계열 내에서도
본인이 어떤 반드시 환경공학 전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보단 화학하면서 환경공학 전공, 이 두 개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와 같이 좀 더 넓은 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 전선에서 아니면은 미래를 살아갈 때 더 많은 어떤 풍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방향, 우리가 개편하는 방향에서 중요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답이 되셨나요? 기계항공우주공학부 소속입니다. 일단 저기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희 기계항공우주공학부가 좀 저거에 미리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원래 전공 트랙을 나눠줘서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우주항공 전공이었던 사람도 기계공학을 들을 수 있고 기계공학이었던 사람도 우주항공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되었는데 지금 여러 글로컬을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통합이 된다면은 저희가 경험을 한 것처럼 다른 학과에 이제 전공 수업을 들어도 이제 졸업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지 그게 좀 전공 쪽으로 인정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학위가 좀 주전공이 있고 좀 이제 뭐 수업을 이쪽 분야는 좀 적게 들었다고 하면 뭐 부전공이랄지 아까 마이크로 디그리랄지 나노 디그리 이런 형태로 표기가 되겠죠. 이게 가장 많이 드는 것을 우리가 주전공이 될 것이고 그 밑에 이제 부전공이랄지 마이크로 나노 디그리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학과에 가서 들어서도 문제가 없이 학생들이 가장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가 바뀌고 있어요. 교육부에서는 학과라고 하는 것이 틀이 너무나 박혀 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역량 발휘랄지 다양한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교육부에서는 학과를 허물어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그 사업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은 그 현재 있는 재학생들은 입학 당시에 교육 과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뭐 필수 과목도 있고 해갖고 우리가 지금 글로컬 대학에서 여기 말한 것 같이 융합 전공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폭넓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잖아요. 지금 필수 과목도 많고 그래갖고 근데 전혀 못하나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길을 열어주긴 할 건데 그 우리가 2025학년도부터는 그 전공 과목을 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1학년 때 듣고 있는 그 교양 과목 있잖아요. 그게 30몇 학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줄일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학점을 줄여줘야지 그게 줄어야지 다른 융합 전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25학년도부터는 갈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재학생은 조금 어렵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비교과를 이용해서 당장은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현재 재학생들은 많은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지금 25학년도부터 온 학생들은 좀 전공에 있어서는 좀 다양화는 있는데 어차피 그 비교과나 아니면 실무 실습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혜택이 좀 많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올해부터 어떤 사업비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그러니까 하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바쁘게 뭔가 하면서 혜택은 많이 가졌는데 너무 나는 귀찮아 하면 귀찮게 안 할게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학생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귀찮게 안 하려고 웬만하면은 그 하고 싶은 거를 좀 그 길을 크게 열어주는 측면으로만 우리가 좀 접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천 부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런 우주 관련 기업 지사가 들어오면 순천대 같은 경우엔 뭐 기후항 쪽 전공으로 인원들이 몰릴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 전공별 TO가 제한이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소할 방식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떤 전공이라고 하는 게 394명 공대가 다 들어가고 하나만 하겠다 뭐 이러면은 그럴 가능성도 뭐 확률적으로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초반에는 전공별로 조금 이 현재 있는 전공을 살려갖고 가지만 우리가 이 전공이 뭐 10년, 20년 후에도 그대로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 사회는 변하고 산업도 변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인근의 어떤 산업체의 요구 조건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은 국제적인
우리 국내적인 어떤 환경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전공들도 변화하면서 융합 전공이 활발하게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변화돼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측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5학년도의 시작은 이렇게 하고요. 그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융합 전공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들하고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대학의 전공들이 약간 전통적인 이름들이 좀 많잖아요. 예,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퓨전, 그러니까 융합 과정들을 좀 원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전통적인 어떤 학과도 있고 융합 전공도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하기가 좀 폭넓어지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좀 길을 좀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교수님들하고 얘기한 방향입니다. 네.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어떤 게 복잡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매번 이제 서류 같은 거는 교수님께 맨날 이제 친필 사인도 받아야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려면 교수님과 시간도 조율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면도 있었고 아니면은 예를 들면 예상 같은 것도 사용을 했을 때 좀 다소 복잡하게 영수증을 맨날 출력을 하고 그러는 면에서는 좀 복잡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 캡스톤을 말하는 건 우리가 캡스톤 했을 때 한 3학점, 그죠? 뭐 기본적으로 1학기, 2학기 하면 6학점, 예, 그 정도인데 캡스톤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실무형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한 10몇 학점까지 캡스톤으로 좀 배정을 하고, 예, 그 캡스톤 창업, 캡스톤 연구, 뭐 캡스톤 그 취업 과정,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좀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캡스톤에서 지금 뭐 산학협력단에서 여러분들한테 비교과 과정으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줘갖고 시제품 만들어 봐라 한 그 정도잖아요. 네. 그거를 좀 더 크게 여러분들이 아까 창업했을 때 그 현재는 한 명이 두 명이 창업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가는데 그거보단 더 확대해갖고 뭐 우리 창업 그 해커톤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여러 명들이 팀을 짜갖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팀을 짜갖고 작은 회사를 우리 대학 내에서 만들겠다. 그러면은 그 기업을 여러분들이 기업 창업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 대학생이면서 기업인이 되겠죠. 그래갖고 한번 그 창업 자금을 글로컬 자금으로 여러분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예, 잘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뭐 아직까지 미숙하니까. 예, 그랬을 때 실패를 하면서 경험 한번 해보라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잘할 가능성도 높죠. 잘 될 가능성도 높고. 예, 그래갖고 만약에 성공해갖고 기업이 커요. 예, 그러면은 졸업 후에도 순천시나 전라남도하고 좀 얘기해갖고 우리 학생들이 낸 기업을 예, 기업으로 좀 더 강화시켜달라, 키워달라라고 연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대학 내에 어떤 그 학생들이 낸 기업이 외부로 이렇게 연계해갖고 클 수 있는 그런 모델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과 김진희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범대학 자연사범 계열로 신입생이 91명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1학년 말쯤에 뭐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조금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꼭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한 개의 전공이 아니더라도 좀 융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 두세 개의 전공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특히 저희는 TO에 따라서 그 선택이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특정 과가 굉장히 소수의 인원만 모인다면 그런 소수의 인원이 모이면 강의가 개설되기 힘든 점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소수의 학생들의 수업권은 보장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범대의 목적이 교원 양성이잖아요. 그래서 교원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려면은 필수 과목들도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일단 진행이 되다 보면은 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전공 과목은 좀 줄이려고 하는데 사범대는 좀 안 맞잖아요. 그 방향에. 그래서 사범대는
일단은 통합 모집 먼저 좀 시행이 되고 나머지 내부에서의 어떤 시스템은 좀 다른 어떤 전공들에 비해서 좀 늦게 아마 조금 더 변화돼야지 따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전공들이 있는데 그 어떤 분야에 항상 이렇게 해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야는 선생님들을 굉장히 많이 뽑고 한 해는 또 줄고 그래서 좀 예측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하고 싶은 어떤 전공은 조금 보장을 해주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사범대 교수님들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명밖에 안 하고 뭐 아무도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보장해주는 형태로 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거는 사범대가 가장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측되는 대로 다른 데는 좀 이렇게 좀 자유로운데 사범대는 조금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좀 많잖아요. 선생님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그 과목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래서 좀 더 사범대 교수님들과 의논해갖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 다음에 그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더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은 어떤 건지 계속해서 의논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학과 강원입니다. 그 예체능 계열 학과 보면은 저희 그 다학과 특성상 입학 시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실기 시험이라든지. 근데 이렇게 한 계열로 이렇게 모집을 한다면 그런 시험들은 다 어떻게 치러지는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입학 단계부터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진짜로 그 무전공으로 들어오는데 예체능 계열만 조금 실기 시험을 초반에 그 일정 인원은 실기 시험으로 모집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우리 교수님들하고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정원이 20명이다. 그러면은 어떤 정원은 뭐 10명을 실기 전형으로 뽑는다던가 아니면은 그 50%죠. 아니면 80% 16명을 뽑는다던가 이와 같이 일정 비율을 실기 시험으로 뽑고 나머지 그 실기 시험으로 들어오지 않은 학생들은 자유롭게 이제 그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교수님들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 갖고요. 그 실기 시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수님들의 의견이 많아 갖고 그래서 예체능 계열을 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그런 순천대 화이팅!